꿈 하나를 단 사흘 만에 그림으로 그려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한 점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평생 그린 나머지 수십 점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유일하게 남은 그 한 점이 하필 그가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사람의 꿈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등을 돌렸는데 끝내 그 사람의 꿈 하나로만 이름이 남은 화가. 뜻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신한 것도 아닌 이 선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은 그 그림을 그린 손의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시죠. 이름은 안견. 조선 그림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구보다 낮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붓 한 자루. 그게 전부였어요.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뒤를 봐줄 사람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름난 스승 밑에서 배웠다는 기록조차 없어요. 오로지 그림 하나로, 그 손 하나로 궁궐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무 배경도 줄도 없이 실력 하나만 들고 그 자리까지 간 셈이죠. 게다가 이 사람 언제 태어났는지조차 기록이 없어요. 죽은 날도 모릅니다.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자랐는지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림은 600년이 지나도록 남았는데 정작 그걸 그린 손은 이렇게 흐릿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잘 그려도 신분이 거기서 막혔거든요. 붓을 든 사람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견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그 천장 바로 밑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배경도 줄도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요.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천장 위로 아무도 못 가본 곳까지 안견을 끌어올린 단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같이 가볼게요. 그 사람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 글씨와 그림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가 안견 앞에 무언가를 펼쳐놓습니다. 당대 조선에서는 보기 힘든 옛 그림과 글씨 모두 222점. 이런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조선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계 최고 미술관 창고문을 통째로 열어주고 마음껏 보라고 한 셈이에요. 그것도 한두 점이 아니라 222점을요. 안견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옛 그림의 깊은 먹빛과 붓질을 하나하나 자기 안으로 들였어요. 보고 또 보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건 흉내가 아니라 안견 자신의 그림이 돼 있었죠. 안견만의 화풍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실력이 이만큼 오르자 안평대군은 안견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앞서 말한 그 천장, 붙든 사람은 못 넘는다던 그 선을 안견이 처음으로 넘습니다. 화가가 오를 수 있는 자리는 한참 아래에서 막혀 있었는데 안견은 그 선을 훌쩍 넘어 고위직까지 올라가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 건 조선 역사상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던 1447년의 어느 봄밤, 안평대군이 안견을 부릅니다. 간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복숭아꽃 가득한 이 세상에 없는 낙원을 거닐다 왔다고. 그 꿈을 그림으로 남겨달라. 가본 적도 없는 남의 꿈을 손으로 그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던 풍경을요. 안견은 비단을 펼쳤어요. 먹을 갈고 붓을 들었죠. 한 회, 한 회. 없는 세계를 있는 것처럼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남의 꿈 하나가 비단 위의 길이 되어 펼쳐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없이 좋은 사이예요. 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갚아가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받은 사람이 왜 제 발로 그 집을 떠났을까요? 그 답이 될지도 모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전해집니다.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평대군이 북경에서 먹을 하나 사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흔한 먹이 아니에요. 값을 매기기도 어려운 손에 꼽는 물건이었죠. 그걸 안견에게 내주며 말합니다. 이 먹으로 그림을 그려보아라. 안견은 그 귀한 먹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겠죠. 그런데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 짧은 사이 먹이 사라졌어요. 다들 찾기 시작합니다. 방안을 뒤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그때 안견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자락을 한번 떨칩니다. 그 안에서 사라졌던 먹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겠죠. 모두의 눈이 안견에게 쏠렸을 거고요. 안평대군은 크게 노합니다. 세상 전부를 내어준 사람이 고작 먹 한 덩이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 말과 함께 그는 안견을 내쫓아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세상 전부를 열어주고 못 넘던 천장까지 넘겨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먹 한 덩이를 소매에 숨겼다는 거죠.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하필 그 먹 하나에 손을 댄 거예요. 정말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 욕심이 났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미움을 사서라도 그 집을 나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 속마음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먹이 떨어졌다는 그 장면만 글로 남았을 뿐이거든요.
배신이었을까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게 옳았는지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답을 너무 빨리 정하지는 맙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날 이후 안견은 그 집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거리가 곧 그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그가 그 집을 떠나고 몇 해가 흐릅니다. 그리고 1453년 조용하던 궁궐 안에서 칼이 움직였어요. 어린 조카가 왕이 되자 그 자리를 노린 큰아버지가 칼을 든 겁니다. 조카의 임금 자리를 빼앗으려고요. 그 큰아버지가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죠. 하룻밤 사이에 반대편 신하들이 모조리 죽었고 권력은 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견에게 그 모든 걸 열어줬던 사람,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쫓겨났다가 끝내 사약을 받습니다. 수양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안평대군의 집에 있던 글과 그림을 펼쳐보지도 않고 모조리 불태웁니다. 한 사람이 평생 모은 222점이 그렇게 연기가 되죠. 그런데 대군이 사약을 받던 그날 가장 가까이서 그 집에 붓을 들었던 화가 안견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안견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화를 입기는커녕 멀쩡히 살아서 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기록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봐요. 그 먹 사건으로 이미 등을 졌으니 안평대군 사람으로 엮이지 않아 화를 피했다고. 그런데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봄밤의 꿈 그림에는 당대 문인 20명이 넘게 자기 글과 이름을 나란히 남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견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림은 안견이 그렸지만 그 위의 글은 죄다 문인들 몫이었거든요. 화가는 그림만 그렸지 글까지 쓰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죄인 명단을 적을 때 이름을 남긴 문인들은 표적이 됐지만 안견은 처음부터 그 위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끼지도 못할 자리였을 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결과예요. 그를 위해 세상을 열어줬던 사람은 멸족당했습니다. 그 집은 잿더미가 됐고요. 그런데 정작 그 집과 가장 가까웠던 화가는 살아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마음을 접고 권력에 붙은 사람은 살아남았고요. 그런데 안견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안견은 살아남아 그 뒤로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권력을 쥔 그 임금 밑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어요. 평생 수십 점을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림은 딱 한 점뿐이에요. 나머지는 정말 그의 손에서 나온 건지 지금도 논란이 있거든요. 안평대군이 모아둔 그 옛 그림들은 그날 다 타버렸지만 정작 안견이 그린 그림 한 점은 따로 살아남았어요.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리고 하필 그 하나가 그 봄밤의 꿈, 그가 떠나버린 그 사람의 그 꿈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상 전부를 열어줬는데 안견은 그 사람한테 등을 돌렸죠. 그런데 끝내 남은 건 등 돌린 그 사람의 꿈 한 점뿐이었어요. 떠난 사람의 꿈으로만 이름이 남은 화가라니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설이 하나 더 있어요. 안견이라는 사람은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도 언제 죽었는지도 끝내 모르고요.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그 화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쓰던 붓질과 구도를 다음 세대 화가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 흐름이 조선 그림의 큰 줄기를 100년 넘게 이끌었어요. 사람은 흐릿한데 그 손이 남긴 결은 한 세기를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봄밤의 꿈이 다시 깨어나려 합니다. 그 꿈을 그린 영화 한 편이 곧 나온다고 해요. 안평대군이 꾼 그 복숭아꽃 낙원의 꿈을 스크린에 펼친다고요. 그런데 그 꿈을 사흘 만에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정작 그 꿈의 주인을 떠난 화가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꿈을 꾼 그 사람입니다. 정작 그 꿈을 손으로 만들어낸 화가는 화면 밖에 있고요. 이 선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뜻을 지켜주군 것도 아니고 마음을 접고 권력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자기 그림을 그린 한 사람. 절개라 부르기도 변절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자리. 그 선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우리가 쉽게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가 사흘 만에 그린 그 한 점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 나라현의 한 대학 서고에 놓여 있어요. 이름조차 흐릿하게 사라진 그 화가는 자기가 그린 단 한 점이 그렇게 멀리까지 흘러갈 줄 알았을까요? 나도 몰랐던 역사 한 사람의 한 줄이었습니다.